옥수는 준비한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혼 위자료를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수진 부모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사람은 제 아들의 사랑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수진과 그 부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수성가의 전형으로 불릴 수 있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옥순 씨입니다. 옥순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평생 국밥집을 하여 성공한 억척스런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5층 건물의 어엿한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혁의 때늦은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껏 여자친구 하나 없이 그저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아들이 어느 천년에 결혼을 하려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뛰쳐들어와 자기에게 좋은 여자가 생겼다며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결혼 얘기만 꺼내도 미간을 찌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당장 결혼을 생각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에 옥순 씨도 마음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준혁에게 40은 삶의 정점에 선 나이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하며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일에만 몰두하여 보낸 청춘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곧 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라고 말했을 때 옥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에게도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데려온 수지는 옥순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쁜 외모의 조곤조곤한 말투, 옥순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옥순에게는 마냥 좋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어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수진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은 어머니 명의인가요? 혹시 대출금은 다 갚으셨어요?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은 따로 만들어 주실 거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수진의 대화는 언제나 재산으로 시작해서 재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옥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깐깐하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물질적 욕심을 넘어선 어떤 집착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옥수는 준혁에게 슬쩍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돈에 대해 너무 노골적으로 묻는 것 아니니?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드는데. 그러면 준혁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짜증 섞인 대꾸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다 그래. 재산 상황도 모르고 결혼할 순 없잖아. 그리고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야. 네가 수진이를 만나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사람을 오래 사귄다고
그 속을 다 알 수 있겠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느낌이라는 게 없겠어.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준혁아,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잖니. 결혼인데 그만큼. 엄마는 언제까지 내가 엄마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의 단호한 반응에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의 모습에 옥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에는 묘한 냉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수진이 혼자 불쑥 찾아왔습니다. 내일이 공휴일이라 그냥 어머님 뵈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하는 짓을 보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온 듯 했습니다. 수진아, 뭔 일이 있어서 온 것이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저번에 신혼집 말씀드린 거. 어머님이 확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확실히 하려고 왔습니다. 요즘은 남자 집안 형편이 좋으면 다들 집 한 채씩은 마련해 준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돈을 밝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든 분명히 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러면 결혼할 경우 너희 집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집 마련하는데 자금을 함께 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대해 수지는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은 그만한 형편이 안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건 완전히 철면피 같은 짓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대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는 그런 배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옥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 명의를 원한다는 자체가 예의가 아닐 뿐더러 애초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너희 집안 형편이 혼수장만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처음부터 우리한테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형편이 된다고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밖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어머님, 저는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저 정도 되면 아파트 한 채 받고 결혼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고지식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그 말에 옥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들 사람한테 아무 말이나 마구 내던지는 수진을 보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상대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타일러 줘도 못 알아듣는 건지 막무가내 상식밖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만사 다 떠나서 이런 성향 하나만으로도 수진은 며느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골백번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못 믿으시는 거지요? 수진은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안 먹히자 입을 삐죽거리더니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버르장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삐딱한 태도나 말투는 옥순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다 살펴보자면 당장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될 결혼이었습니다.
수진이 뛰쳐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예상한 대로 준혁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수진이 준혁이를 부추긴 것입니다. 수진의 말만 들은 준혁이 분노를 사기지 못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수진이한테 모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수진이가 못마땅한 거야? 엄마 눈에 맞는 며느리감은 어떤 사람들인지 묻고 싶어. 아니, 수진이가 뭘 요구하면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면 나 같은 사람은 백날이 가도 결혼 못할 거야. 옥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느 집안이 자신들은 한 푼도 대지 못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지 냉정하게 사리 분별을 해보거라. 엄마 말대로 하면 나는 결혼 평생 가도 못할 거야. 이 결혼 파토나면 다 엄마 책임이야. 아들은 그렇게 협박조로 전화를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애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옥수는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옥수는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흥신소의 수진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솔치 않게 들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씌인 콩깍지를 벗겨주기 위해 그래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옥수는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결혼 사기 전과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름만 바꿔가며 여러 남자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파혼을 빌미로 위자료까지 갈취한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부모 또한 이 모든 사기 행각의 공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보고서를 들고 곧장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치가 떨려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 인간들 결혼 사기꾼이야. 이 보고서 좀 봐. 하지만 준혁은 순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조작해서 수진을 모함한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로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엄마가 괜한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사서 수진이를 미행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수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수진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 뭐가 어쨌든 나는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아들의 완고한 태도에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수진에 감추어진 실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엄마하고 인연 끊을 거야. 엄마하고 있는 한 나는 평생 결혼 못해. 아들이 수진의 가머니설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때다른 옥수는 이제 아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 약삭 빠른 수진이가 아들을 꼬드겨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수진의 말에 푹 빠져 그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진은 준혁이 자신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옥순을 찾아와 자신의 희망사항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 결혼 전에 준혁 씨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세요. 사랑의 증표로요. 혼수는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샤넬 가방이랑 롤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필수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한대요. 수진의 부모 역시 이 요구에 힘을 보태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지요. 우리 딸이 아무나 만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수진의 부모로부터 상견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빌어서 신혼집을 확정받으려는 속셈인 것을 옥수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견례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준혁이 애걸복걸하기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옥수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호텔 한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20여 분 지났을 때까지도 수진의 부모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수진의 부모가 등장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어색한 복장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한쪽 팔에는 두꺼운 금팔찌를 차고 나와 웃음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진 역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복장이 마치 몸과 옷이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 왔음에도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어머, 사돈, 오래 기다리셨지요. 차가 워낙 막혀야지요. 간신히 왔어요. 그러면서 덥석 옥순의 두 손을 잡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옥순이 슬쩍 손을 빼려고 했더니 수진의 어머니는 더욱 힘을 주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 수진에게 아파트 명예 이전해 준다고 하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거지요. 너무 고마워요. 단정적으로 선수를 쳐서 옥순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옥순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각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측에서는 결혼에 한 푼도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혼자서 모든 결혼 비용을 댄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명의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자 네 사람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핏대를 올렸습니다. 아니, 사돈께서는 형편이 괜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애들 결혼에 어느 쪽이든 애들의 앞날을 위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자금을 대주시면 그 고마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뭐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 주장만 있고 이쪽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옥순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옥순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아들은 얼굴을 온통 찌푸리고 앉아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혁의 모습을 본 수진의 아버지까지 의기양양하게 한 수 거들고 나왔습니다. 사돈께서 돈에 너무 인색하시네요.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세상 사는 순리를 따르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인지 똥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다 되는 소리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하고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고 속으로 더 확신을 했습니다. 설사 저들이 지금 당장 아파트 한 채를 사준다 해도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남의 돈을 갈취한 여자를 며느리로 앉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놈이 수진에게 깊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옥수는 겉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쳐다보기에 옥수는 안심시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 알았다. 니들이 원하는 뭔지 알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마. 수진과 그 부모는 옥순이 마지못해 승낙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한 식당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옥순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납덩이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운전을 하는 아들을 곁눈질하면서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너는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는데 아직도 저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냐? 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수진에 대해 알아보면 되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란 말이야? 엄마는 그게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전혀 생각지 않는 거야? 난 엄마한테 실망이 커. 그 뒤로부터 옥순과 준혁의 관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준혁은 평소 수시로 살갑게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었고 일이 있어 찾아와도 인사도 하는 등 많은 등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돈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부모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꼼꼼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결혼식 당일 모든 하객 앞에서 공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수는 준혁에게도 이 계획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 수진에게 발설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계획을 알았다면 아마 준혁이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옥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만한 증거자료라면 지금까지 들어간 혼수 비용 일체를 전부 변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으로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혀주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난 옥수는 내일을 위해 각오를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차분한 얼굴로 아름답게 꾸며진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행복감에 들떠 있었고, 수지는 승리감에 취한 얼굴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제 꿈이 이뤄지네요. 또 엉뚱한 짓은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수진의 뻔뻔한 말에 옥순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꿈이 이뤄지게 해줄게. 양가 하객들로 식장은 북적였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환한 표정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내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 수진이가 사위 준혁 군과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저는 사돈께 우선 감사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 유망한 준혁 군만으로도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인데 거기에 더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수진이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헌신적인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큰 결정을 내려주신 사돈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의 하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 제가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준혁은 당황하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옥순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멈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옥순은 준비한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우도록 손짓을 했습니다. 영상이 비춰지면서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혼 위자료를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수진 부모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는 마이크를 굳게 잡고 수진과 그의 부모를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사람들은 제 아들의 사랑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수진과 그 부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험악한 인상으로 마치 옥순을 잡아먹을 듯 대들려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수진의 부모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그렇지만 사전에 옥순이 식장 사람들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수진과 그 부모들은 입만 떠들었지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미리 신고를 해놓은 경찰에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 결혼을 빙자해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으니 빨리 모 예식장으로 출동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름과 사기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수는 수진과 그의 부모들 인적사항과 전과 사실을 불러주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게 옥수는 증거자료, 일체와 그것을 정리한 파일을 현장에서 넘겨주었습니다. 수진과 그의 부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유치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수진의 부모들은 닥치는 대로 마구 행패를 부리며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수진이 끌려나가면서 준혁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못난 마마보이야. 네 애미 치마폭에 휩싸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 한심한 인간아. 그리고는 옥순을 향해서도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것아. 돈 많다고 자랑질하면서 언제까지 행복한지 보겠다. 그때까지도 준혁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 눈앞에서 악을 써대며 자신과 자신의 엄마에게 욕설을 내던지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콩깍지가 잘못 씌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막말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준혁은 정신을 차리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뒤늦게 깨달은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결혼식은 파탄 났지만 준혁은 비로소 콩깍지를 벗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옥수는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옥순과 준혁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